막시와 셀리 42탄 1989년 19살에 링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각막이 좋지 않아 실명 위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머니의 권유로 어떤 안과에서 각막 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그 각막이 어떤 자살한 무당의 각막이래요. 그 무당은 상당히 유명했지만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게 되었대요. 그렇게 눈을 회복하고 어느 날 공원을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하이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이힐을 여기다 벗어놓고 갔지? 생각하면서 그냥 스쳐가려고 하는데 그 옆쪽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숲을 헤쳐봤더니 어떤 여자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얼마 뒤에 그 여자의 시신은 사라졌어요. 그래, 잘못 본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어떤 놀이터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놀이터의 그네에 앉아있는 어떤 여자의 모습이 아까 봤던 그 하이힐의 여자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불쾌하게도 그 여자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생각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그 여자는 링이 봤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서 발견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링은 생각했죠. 내가 무당의 각막을 이식받아서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건가?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시체들을 미리 보게 되었고 링이 보게 된 그 시체들은 똑같이 그대로 죽게 되었죠. 그 속사정을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어머니께서는 그럼 너의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써보자 라고 이야기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링은 자신이 본 시체들의 주인공을 찾아가서 곧 이렇게 죽게 될 거라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링에게 악담을 퍼부으면서 당장 꺼지라고 쫓아내게 되었죠. 그렇게 소문은 나쁘게 퍼져서 링의 눈은 저주의 눈이다 라는 소문들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러던 어느 날 링은 어떤 큰 축제에서 화재가 날 거라는 걸 암시하게 되었고 거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보게 되었죠. 하지만 링이 그것을 봤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축제가 링 때문에 취소될까봐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이야기를 링이 짓거린다면 당장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게 되었죠. 결국에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어떤 한 청년의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게 된 사람들의 부모님이 링의 집에 찾아와서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링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게 되었죠. 결국 분노에 찬 죽은 사람들의 부모들은 링의 집 앞에 찾아오게 되었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링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방문을 부수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링은 목을 매달아 이미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서에는 자기의 각막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달라 써 있었죠. 죽은 사람의 소원이니 들어주자 생각하고 그 각막은 어떤 다른 이에게 이식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링의 어머니도 자살을 하게 되었죠. 아마도 딸이 죽은 슬픔 때문에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은 링의 각막을 이식받은 그들조차도 곧이어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서에는 자기의 각막을 다른 이에게 이식해달라는 글이 쓰여 있었죠. 지금도 링의 각막은 어딘가에 기증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원래 산에 가면 보통 야호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오는 메아리를 듣기 위해서 단순하게 외치는 거지만 산에서 죽은 영혼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보통 산에서 죽었던 시체들은 아주 외로움과 고독함, 무서움에 죽어나간다고 해요. 왜냐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혼자 죽어간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산 호공에 그렇게 소리치면 이 영혼들은 매우 반가워한다고 해요. 나를 부르는 소린가? 너무 반갑다. 그러니까 너도 이 산에서 나가지 마. 하고 못 나가게 계속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산에 혼자 오른 후 야호 이렇게 외치고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차에 무언가 쾅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작은 동물이라도 쳤나 해서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틀어놨던 음악에서 갑자기 여자 목소리로 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껐는데도 계속 이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백미러를 봤는데 상반신만 입는 여자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으면서 손바닥으로 기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뒤돌아볼 새도 없이 미친 듯이 운전을 해서 산 밑을 내려왔죠. 그 이 하는 이상한 소리는 계속 쫓아오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마을 근처에 다다르니까 그 소리는 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별로 찝찝한 일은 없었는데 그 사건이 잊혀질 무렵 차에 타서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를 연결했어요. 그런데 이 하는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잘 보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그 차가 귀신에 쓰인 것 같다고 해서 바로 그 차를 내놓았다고 해요. 물론 그 차를 중고로 사게 될 사람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서 괜히 소리 지르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야호! 흉가 체험을 좋아하는 두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오늘도 어떤 흉가를 정해놓고 운전을 해서 가게 되었죠.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라디오를 틀게 되었는데 긴급 속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긴급 속보의 내용은 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를 찾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둘은 대화를 이어갔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7명이나 연쇄살인을 하냐? 저렇게 죽이고 나서 잠이나 올까? 야, 처음이 다 어려운 법이야. 처음에는 죽이기 어려워도 한 번 죽였으니까 그 맛을 본 거겠지. 처음이 어려운 법이야.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어느 순간에 폐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둘은 1층에 진입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기 저 구석에 어떤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잔뜩 웅크려 있었죠. 근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비싸 보이는 메이커 옷과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죠. 이런 흉가에 오게 되는 경우는 딱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흉가 체험을 하러 온 사람, 두 번째는 갈 곳이 없어서 들어온 노숙자, 세 번째는 무언가에 쫓겨 들어온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왼손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왼손에는 큰 식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때 짐작했죠. 아, 저 사람이 어쩌면 연쇄살인마일 수도 있겠다. 둘은 그걸 보자마자 미친 듯이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구마구 뛰어가다가 뒤를 살짝 보게 되었는데 그 남자도 그 둘을 따라서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곧 잡힐 것 같다. 그 남자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옆에 같이 달리고 있는 친구를 밀치게 되었어요. 결국 그 친구는 넘어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살기 위해 죽도록 달렸죠. 그리고 겨우 집에 도착한 그 남자는 친구를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피곤했는지 잠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TV를 켰는데 어제 체험을 했던 그 폐건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이 숨졌다는 기사가 떠 있었죠. 결국에 내 친구는 죽은 건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살인범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의 사진이 화면에 뜨게 되었죠. 그런데 그 밑에는 피해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피해자? 죽은 사람이 저 살인범이라고? 그리고 뉴스의 내용은 이랬죠. 피해자는 7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던 40대 남자입니다. 그는 공범과의 마찰로 인해 살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저희 집의 문이 힘차게 두들겨지고 있었죠. 공범으로 오해된 내 친구가 지금 저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친구는 날 죽이러 온 거겠죠. 지금부터 무요미 타임! 이 이야기는 예로우님이 댓글로 제보해주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마을에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남자아이의 집 뒤에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주 놀곤 했죠.
그날도 산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디선가 낑낑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산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강아지가 낑낑대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커다란 뱀이 그 강아지 주위를 맴돌고 있었죠. 이 남자는 그 강아지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옆에 사람 머리만한 돌을 들어서 그 뱀을 맞추어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죠. 그렇게 강아지를 위로해주고 보살펴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죽고 말았어요. 이 남자아이가 울자 아버지께서 괜찮다며 이 강아지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너한테 분명 잘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었어요. 출근을 하고 있는데 웬 한 여자가 다가와서 전생을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남자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빨리 가라고 소리쳤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은 사이비가 아니다. 그냥 남자를 보니 전생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 자세히 보니까 남자가 어렸을 때 구해주었던 강아지랑 닮은 거예요. 그렇게 친근감을 느껴 친해지게 되었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는 남자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죽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이 남자가 어렸을 때 돌로 내리쳐서 죽인 뱀이 환생한 것이었어요.